자동차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의 주요 동력 장치였던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 이제는 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배터리를 활용한 순수 전기차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수소 전기차로 나누어져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만 생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소 전기차만 생존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둘 다 생존할 수도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보니 전기차, 수소전기차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 충전소 확산 계획에 관한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소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수소전기차가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수소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10월 25일 국회에서 2019 국제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 수소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수소전기차 보급을 2022년까지 6만 7천 대, 2040년까지 630만 대로 늘릴 것이며 그에 맞춰 현재 전국의 31개인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개, 2040년까지 1200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LPG 충전소가 1800개, 주유소는 12,000개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1200개 정도 구축된다면 수소 전기차도 내연기관 차량만큼의 편의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 전기차 보급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의 숫자는 3,436대이며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31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발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산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현 시점에서 수소 충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데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3년 내에 279개의 추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만 8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소 충전소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소 충전소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지만 약 30억 원의 초기 구축 비용 중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 1kg당 수소 매입 가격은 6,000원, 판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즉 마진은 1kg당 2,000원인 셈입니다. 하루 250kg의 수소를 판매할 수 있는 충전소의 경우 현재가 8,000원으로 수소를 완판했을 때 일매출은 200만원, 마진은 하루 50만원인 것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판을 해서 매일 50만원씩 남겼을 때 산술적으로 연매출 1억 8,250만원이 나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초기 투자 비용 15억에 수소 충전소 한 기의 연간 운영 비용이 2억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현재에도 수소 충전소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압가스 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항시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24시간 가동하려면 고압가스 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의 교대 근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많은 수소 충전소들은 고압가스 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된다고 하니 수소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함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수소 인프라를 확산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소 전기차의 장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의 충전 시간이 짧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수소 탱크를 가득 채운 수소 전기차는 6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이 정도 거리를 주행하려면 무게만 무려 800kg짜리 배터리가 필요하고 화물차나 버스,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려면 2톤짜리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톤짜리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무거운 배터리와 오랜 충전 시간은 전기차의 커다란 장벽 중 하나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저 부분이 말끔히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600km
18km를 이동하기 위해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고압 압축에 10분, 총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도 100% 충전했을 때 이야기이고 80에서 90% 정도만 충전하면 압축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배터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했었죠.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배터리 기술만 발전한다면 수소차는 사라지고 결국 전기차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차를 외면하고 전기차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자 최근 들어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수소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2015년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배출가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를 출시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전기차에 주력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기술 개발에 15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한 것을 보면 수소 전기차 양산 기술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더뎌지는 동안 수소 전기차도 어느새 양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말이죠. 현대자동차의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의 양산 성공은 전기차만 믿고 있던 유럽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제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수소 전기차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수송 목적의 운송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더 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생산한 능력이 없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이미 수소 충전소를 가동하고 수소 전기차 택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규제까지 완화시켜서 택시기사분이 직접 수소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기술 특허는 일본과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도 상당량의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하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수소 전기차는 95% 이상 자체 기술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이 거의 없으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부품도 적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현재보다 일자리가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수소 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일정 부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에서 수소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찬반론자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나뉘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귀족 노조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수소 전기차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과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수소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것을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비용이 들지만 말이죠. 어쨌든 한국은 이번 수소 충전소 확산 발표로 인해 사실상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정부 예산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고 수소 전기차의 생산 단가도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줄여서 수소 전기차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결국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양산 기술을 현대자동차에서 완성할 때까지 결국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조금은 결국 수소 인프라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양산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버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풀어서 수소 전기차를 시장에 억지로 공급시켜놨는데 현대자동차의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수소 충전소의 사업성 확보 실패로 수소 경제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바닥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끝나버린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유지 기간과 현대차의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의 양산 기술 완성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 관점에서도 수소 인프라 설치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 결국 수소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돈이
안 되는 기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죠. 기대와 우려 속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가운데 앞서 언급한 최악의 상황이 아닌 해외의 현대의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를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소차 관련 산업에 대한 면밀한 지원과 규제 완화, 외교적 해법 탐색 등 정부의 주도 면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